안녕하십니까. 도시압TV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10월 마지막 주 예고된 대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대출 규제, 없던 규제가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 4월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조기 시행됨에 따라 강화라는 단어가 붙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조기 시행, 막상 22년 1월부터 2단계 적용이 되는데요. 23년 7월에 전면 적용되는 그 시점조차 1년이 단축돼서 22년 7월이면 전면 적용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1억을 대출이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DSR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의 주제를 대출 선착순 게임이라고 잡았습니다. 11월, 12월 빌릴 수 있는 금액과 또 22년 1월부터 7월까지 빌릴 수 있는 금액과 22년 7월부터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받으면 더 많은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 오징어 게임 폭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출 선착순 게임으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어떤 게 발표되었는지 들여다보고요. 시장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까지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표를 보시죠. 이게 지난 4월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입니다. 이제 DSR 전면 적용 23년 7월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 발표를 했는데, 지금 시점은 이미 7월이 넘었기 때문에 1단계죠. 1단계인데 1단계 살펴보시면 전 규제 지역 6억 원 초과 주택일 경우, 그리고 신용대출 1억을 초과하는 경우 DSR 적용을 받는다. 지금 현재 시점이죠. 그리고 2단계가 총 대출액 2억을 초과할 경우, 그리고 3단계가 23년 7월 1억을 초과할 경우 DSR 적용을 받는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 근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조기 시행이 되죠. 2단계가 22년 7월을 목표로 했었는데 1월로 바뀌고요. 6개월이 단축된 거죠. 그리고 3단계가 23년 7월에서 22년 7월로 1년이 단축이 돼버립니다. 그럼 내년에 대출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표입니다. 고연봉자들은 사실 이번 관리 강화 방안의 페널티가 별로 없습니다. 연봉이 좀 낮으신 분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는데, 4천만 원인 직장인과 그리고 3천만 원인 직장인을 두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시가 5억 원 그리고 4억 원짜리 주택을 구매하는 걸 가정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보시죠. 2억 2천을 지금은 빌릴 수가 있는데 내년 1월이 되면은 1억 1,500밖에 못 빌립니다. 1억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1억이. 이거는 타격이 크겠죠. 게다가 5억 주택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만큼 자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는다는 소리고, 3천만 원 가정했을 때 지금은 1억 7천을 빌릴 수가 있는데 내년 7월 내니까 4천만 원을 덜 빌릴 수밖에 없다. 4억 주택을 사는데, 그렇게 되면 4억 주택을 사는데 4천만 원은 10% 아니에요. 자기 자본이 10%는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년으로 갔을 때 차이가, 빌릴 수 있는 대출이 줄어드는 금액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 DSR 2단계 적용으로 인해서.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DSR 조기 적용 시행이 내년 1월부터 총 대출 2억 초과 시 DSR 40%가 적용되는 것이고요.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이번에 9월 농협부터 시작해서 대출 중단,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다루지 않는 은행들이 있었고, 또 축소해서 빌려주는 은행도 있었다 보니까 이 전세자금 대출도 규제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형성됐었고, 실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뉴스로 많이 나왔었죠. 근데 결국에 여론이 악화되니까 제외를 시켜줍니다. 총량 관리에서. 근데 이게 이번에 관리 강화 방안을 보니까 이 4, 4분기만 제외를 시키는 거고, 아예 이 총량 관리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고 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 전세자금 대출 규제는 없습니다. 관리 강화 방안에도 전세자금 대출 관련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규제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이
부채 증가율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이런 것들을 쪼이기에 들어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빌려왔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올라가면 빌릴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났어요. 근데 앞으로는 전면 적용이 되면 차주의 소득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상환 능력을 보는 거죠. 그것을 기준으로 총부채를 보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도 빌릴 수 있는 금액의 변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고소득자가 아니고 저소득자면은 이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DSR 조기 적용이 되면 시장엔 어떤 효과가 발현이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내년에 돌입하게 되면 내가 보고 있던 주택보다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좀 더 낮은 주택을 봐야만 되시는 분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주택을 보다가 갑자기 빌릴 수 있는 대출금이 줄어서 얘를 못 사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낮은 주택을 선택해서 매수하는 분들보다는 기다리는 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에 대한 적응기가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일시적으로 대출 규제 충격으로 인해서 주택 매수 심리는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여러 뉴스들이 나올 겁니다. 저가 아파트의 상승세가 꺾였다, 하락이 나왔다, 뭐 이러한 기사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이미 우리가 봐왔지만 9월부터 대출 중단된 이후에 매수 심리가 축소되고 거래가 이연되면서 뒤로 미뤄지면서 거래량이 바닥을 기었죠. 그러면서 저가로 거래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이 됐었고요. 자, 똑같습니다. 내년에 조기 적용되면 대출 충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조정세가 만들어질 순 있다. 자, 반면에 이렇게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은 우리가 길바닥에서 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수요의 전환이 일어나겠죠. 어디로? 자, 상대적으로 지금 대출 규제, 이번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언급이 없었죠. 전세로 돌아서는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될 겁니다. 자, 가뜩이나 전세 매물도 없는데 전세 수요는 증가하고, 전세 대책은 마련된 것이 없는데, 방어가 안 되는데 수요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또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전세가 상승은 또 꾸준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순간적인 대출에 가장 영향을 받는 주택이 뭐예요? 저가 아파트죠. 저가 아파트. 대출을 많이 받는, 가장 많이 활용도가 높은 아파트들이 저가 아파트니까요. 저가 아파트가 이렇게 전세가는 오르게 되고 또 일시적인 위축으로 인해서 매매가가 눌리게 되면서 오히려 저가 아파트의 경우는 전세가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갭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자, 갭이 다시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 공급 구조가, 공급이 해결되지 않는 한 다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적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시점을 정확히 보고 최대한 빨리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착순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미 대출 축소 가이드라인이 정해졌습니다. 22년 1월, 22년 7월로요. 빨리 빌릴수록 많이 빌릴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무서운 점은 뭐냐면, 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 언급은 없었지만 이 부채 관리에서 아예 제외한 건 아니라고,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으면 언제라도 개입하겠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도 여러분들이 안심하기에는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거주 불안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내 집 마련밖에 없습니다. 내 집 마련을 더 늦추면 늦출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어렵고요. 또 대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늦추면 늦출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투자의 그 측면으로 봤을 때요, 지금 대출금이 줄어든다는 거는 결국에는 자기 자본, 내 돈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이 올라가는 투자 상품은 수익률은 당연히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투자의 목적이 뭡니까? 수익률 아닙니까?
수익률이 좋아지려면은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해야 되고 내 자기 자본 비율을 최소화해야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출이 덜 나오면 내 자기 자본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수익률이 저하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도 이번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만 은행권이 이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고 있죠. 자, 보시면 전세 신규 계약자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8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계약을 연장할 때는 전체 금액으로 원래는 보고 80%에서 기존 대출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빌려줬는데 이제는 갱신만 보겠다 이거예요. 보증금 증액 범위까지만 보고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신규 대출을 받았을 때 80%까지 대출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50%나 아예 안 받았다고 쳤을 때 다음에 계약 연장을 할 경우에는 올려준 금액에서만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게 또 전세자금 대출도 굉장히 이제 어렵고 빌릴 수 있을 때 빌려라. 선착순 게임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전세 대출 신청 시점도요. 이제는 원래는 임대차 잔금일 이후에 3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이것도 꼭 아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1주택자의 경우에도 이제 비대면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비대면 신청이 불가하고 무조건 창구에서 서류 접수해서 면접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세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개인별 DSR 규제, 그래서 DSR 규제 확대, 조기 실시 및 또 지금 전세 대출 포함 검토 중 요거는 검토죠, 검토. 이거는 또 22년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계부채가 굉장히 증가한다. 증가율이 높다. 원래 이제 4%, 5%로 제어하려고 했는데 이걸 넘어간다. 그러면 또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규제, 새로운 시장의 변화에 우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인가? 방법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까 설명드렸던 일시적인 이 충격을 활용해서 자본이 적으시다면 꼭 내가 들어가 살아야 내 집 마련이 아닙니다. 이 갭을 활용해서 소유하는 전략을 피실 수 있고요. 아니면 분양을 노리는 쪽으로 가시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11월부터 특별공급 물량 중 30%가 추첨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넣어주시는 게 중요한데 무조건 이 추첨만 바라시고 분양만 노리시고 하시는 것보다는 좀 현명하게 판단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이죠. 이게 이제 특공에서 추첨제 늘어나는 건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서 당첨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그 아파텔도 되게 어려워요, 사실. 그렇게 추첨이 당첨되기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요즘에 아파텔도 40대리잖아요. 그 정도 나와요. 자, 그리고 아파텔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아파텔이 입주 전까지는 이게 분양권 상태에서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수에 들어가게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파텔,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어지는 오피스텔, 분양하는 오피스텔 보게 되면은 거의 입주 시점이 2025년 이후예요. 그러면 그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화폐 가치의 하락, 자산 가치의 성장을 아주 작은 최소 자본 10%의 계약금으로 끌어갈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또 뒤에 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그 DSR 적용, 거기서 제외된 대출이거든요. 중도금 대출이,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 자, 그래서 받을 수도 있고, 덜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눈을 좀 낮춰서, 지금 시점에 계속 집값이 떨어지는 걸 기대하시기보다는 전세가 오르고 내가 월세화 되는 것을 막는 거에 좀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눈을 낮춰서 저가 아파트, 소형, 그리고 구축이라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분석하고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좀 길게 보고 싶다, 그리고 미래가치 높은 부동산을 보고 싶다고 하면 지금 마침 또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에 6대 개발, 재개발 완화책도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후보지들 선정이 차근차근 될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 노후주택이 밀집돼 있고 법정 요건, 개발의, 그러니까 정비사업의 법정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들을 잘 판단해서 장기로 끌어가신다면 재개발이 굳이 되지 않더라도 자산 성장에는 아주 큰 효과를 보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표적, 차주 단위 DSR 계산 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대출들,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첫 번째,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그리고 이건 잔금이 아니라 중도금 대출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그리고 추가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은 제외되는 대출이다. 자, 그리고 분양 오피스에 대한 중도금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서민 금융상품과 또 소액 신용대출,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주택연금, 정책모기지, 이런 것들은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되는 건 중도금 대출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분양을 적극적으로 노려야겠죠. 자, 오늘 더샵TV 놀란부동산 놀부는 선착순 게임이다. 대출 선착순 게임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DSR 확대 적용 가계 대출 강화 방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더샵TV 통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란부동산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